CPTPP에 가입해서 얻는 게 없다. 그렇다면 가장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던 농업의 피해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것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지난 우리 어떻게 보면 다자간 무역협정은 가트 체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WTO가 출범된 이후에 이 WTO 체제에서 자유무역은 더욱더 확산되었죠. 그 이후에 농산물 시장 개방은 확대되었고 2004년 한칠레 FTA 이후부터 우리 한국 농업은 계속해서 붕괴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우리 현재의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무역수지 적자가 333억 4,600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한 44조 5,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 수출을 위해서 농업을 희생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1위인 반도체는 우선 두더라도 2위 자동차 수출에서 얻는 무역수지 흑자가 얼마인지를 보면 지난해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 흑자는 322억 달러였습니다. 이 흑자보다 우리 농림축산식품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국 농민, 농업, 농촌의 붕괴와 식량 주권의 위기를 함께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자유무역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더욱더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더욱더 큰 위협을 가해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요소수 사태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세계 원자재 값은 폭등하고 대표적으로 여러 곡물 중에서 미래 세계 가격 지수는 최대치를 경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식량의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닥칠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한다면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든지 이 먹거리에 대한, 식량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만 WFP나 FAO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배고픔을 겪고 그리고 기아를 겪는 인구는 코로나 이후 2년 동안 더욱더 증가하였습니다. 이 색깔이 더 진할수록 전체 국민 중에서 이 배고픔을 겪는 국민의 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아 인구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 자유무역, 농산물 자유무역이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식량 자급률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는 것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량 자급률이 낮은데 올라가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료를 포함한 자급률이 지금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쌀도 지금 100% 자급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대부분,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료를 제가 좀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좀 참고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식량 자급률 OECD 국가 중에서 한국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자료에서는 동일하게 보고 있지만 일본은 우리처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 식량 자급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20년간의 이 자유무역 협정 속에서 우리 농민의 수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건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은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49%가량이 65% 농민입니다. 그리고 농가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업 노동 인력의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 사진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유럽에서 사라져가는 농민들을 이 빈 장화를 이용해서 표현했습니다. 네, 한국 농민들 우리 얼마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저 지역 소멸, 농촌 지역의 소멸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에서는 농민의 소멸을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농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중점에 둔 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이 빈 장화의 수는 점점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농지, 식량 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생산 기반의 농지죠. 이 농지 수 또한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작년 한 해만 해도 6만 1,000건이 그 수가 택지나 여러 공장 지대로 농지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작년 한 해에 여의도 면적의 국토 면적은 6.6배가 증가하였지만 농지의 면적은 62배가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농지 면적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5년 식량 자급률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농지는 감소하고 있고 이 농산물 가격 불안정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죠. 2021년 작년 2022년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마늘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생산비, 고추 지금 아주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생산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배추가 비싸다, 농산물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농산물 생산비와 그리고 작황이 좋지 않는 것에 비교해보면 우리 농민들이 남길 수 있는 수익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반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또한 언론에서 돼지와 사람이라는 언론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축산물, 축종에 관계없이 모든 축산물의 생산비가 모두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농산물 한칠레 FTA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 약 20년 동안 진행된 수익 개방 속에서 그럼 정부는 얼마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 정책에 예산을 쏟아부었냐라는 것을 본다면 이 농업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이 농업의 예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예산은 국가 예산 대비 2010년에만 해도 약 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그 비중이 감소했죠. 그래서 2020년에는 3%를 무너졌고 2022년에는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농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CPTPP 회원국가의 양자 협상에서 우리 한국이 지불해야 할 입장료 부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CPTPP가 목표하는 것은 100% 관세 철폐죠. 바로 높은 시장 개방률로 인한 피해. 세 번째는 기존 CPTPP 협정문에서 담고 있는 독소조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그 영향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자 협상에서 한국이 지불해야 할 입장료 첫 번째는 바로 쌀 TRQ가 증렬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이 대표적으로 호주의 TRQ를 허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40만 8,700톤의 TRQ 쌀이 매년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쌀 수요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물량입니다. 일본은 이 협상 과정에서 호주의 이 CPTPP 이 TRQ를 원래는 WTO TRQ가 77만 톤입니다. 1995년 이후로 일본은 이 TRQ를 그러니까 TRQ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번 CPTPP 협상에서 TRQ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의 2019년 첫 시작이 6,000톤부터 시작해서 이제 2030년 이후부터는 8,400톤
이상의 TRQ가 호주산 쌀이 일본에 수입될 예정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베트남이나 호주의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면 그들은 쌀 수출을 더욱더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두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 여론을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뭐 공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호주의 곡물 회사가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호주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해서 잔류농약 검사죠. 잔류농약 검사를 사전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라는 문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 양자협상을 체결할 당시 우리도 일본보다 훨씬 더 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체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것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이렇게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지금 두 번째 좀 많이 우려되고 있는 식품 검역의 붕괴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역을 무력화시키는 바로 수입국의 의무 강화 부분을 바로 SPS 조항에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협정문이 지금 우리는 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공식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협정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나 호주의 의회나 정부에서는 이 CPTPP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CPTPP 협정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협정문에서 SPSS 관련된 내용을 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충분히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한석호라는 연구자께서는 SPS 규정 강화로 수입 조치가 변경되고 그리고 실패되면 우리의 사과 같은 경우 연평균 5,980억 그리고 배는 2,09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 중에서도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그리고 일본 등이 바로 우리의 신선 과일 수입의 수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농림수산성이죠. 일본 농림수산성이나 호주,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에도 일본의 고급 사과와 우리 한국의 고급 사과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은 사과를 더욱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욱더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있고 브랜드화를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CPTPP 이후에 이렇게 발표한 이 농림수산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회원국의 사과 수출이 현재에는 비중이 적지만 장래에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캐나다 등으로 수출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가격대 사과와 그리고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고급품을 양면 전략을 펼치면서 수출을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CPTPP 이후에 식물 검역 조건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농림수산성의 자료를 참고해서 보았는데 일본산 사과를 베트남에 수출했습니다. 이때 검역 조건이 1919년 12월 이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과나 우리 포도나 배나 봉지 씌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봉지 씌우기를 면제시킨 것입니다. 베트남용 사과는 수출이 시작된 2015년에 17톤이었지만 2018년에 321톤까지 수출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출 검역 조건이 지금 변경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저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점들이 현실로 우리는 분명히 다가올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례로 인도와의 이 관세 수출 장벽을 어떻게 제거하고 그리고 더 접근을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1도를 사례로 이렇게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 식품 안전 규제에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품 라벨 표시를 지원한다거나 인도 식품 안전 기술청이죠. 에 대응하고 그리고 동식물 검역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한우등 우리 축산 산업의 위험입니다. 이것도 한우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간 928억 원, 15년간 생산 감소액이 1조 3,260억 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쇠고기 수출의 약 33%가 CPTPP 시장으로 이동하였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TPP에 따른 이득을 분야별로 호주에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생우 부분에 따라서는 CPTPP 11, 이건 미국이 빠진 것을 11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수출 가치는 26억 달러, 그리고 글로벌 수출 가치가 바로 74억 달러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참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것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 CPTPP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국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시민사회단체나 농민단체에서 어떠한 문제 제기를 좀 우려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 이 CPTPP가 낮은 동물복지를 그 기준 문제와 그리고 환경 기준을 손상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영국의 전국 농민연대 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PS 챕터 내에서 구성원 간의 기준에서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영국보다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그 기준이 자국의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영국의 기준이 유지될 수 있을지를 제대로 협상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러한 주장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높은 관세 철폐입니다. 높은 시장 개방률로 인해서 관세는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관세는 한 8조 2270억 정도인데 지금 전체 국세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FTA가 확산되면서 이 관세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 수입 관세는 국가 소득의 원천이기도 하면서 이 농업 같은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하나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관세가 앞에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를 더 우리는 내어놓아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중국 참여로 인한 피해 확대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연평균 지금 정부에서는 853억에서 4,400억 원 규모의 농림축산업의 생산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중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어떨지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중국 참여로 인한 피해 확대를 좀 다른 곳에서 분석한 것을 우선 보기 전에, 현재에도 중국과 우리 농축산물의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은 6조 9천억입니다. 무역적자 5조 1,740억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것이 가공품이나 그렇다고 한 축산물, 네덜란드나 호주 같은 경우 축산물의 비중이 높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인접성 가까이 있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뭐 채소나 쌀, 김치, 고추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것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양파 가격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수확해보지도 못하고 밭을 갈아엎을 정도로 양파 가격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파 2021년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그 수입 단가가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단가보다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 단가가 증가한 21%가 증가한 단가로 중국 양파 수입했습니다. 그처럼 중국이 이 CPTPP에 참여하면 특히 우리 농업 부문의 피해는 앞에서 농경에서 분석한 뭐 4,400억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중국 내부에서 잠깐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그렇다면 중국이 이 CPTPP에 참여했을 때 어떠냐라는 것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미국의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참여했을 때, 중국만 참여했을 때, 아니면 지금 CPTPP에 참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뭐 여러 국가적 한국도 포함해서 참여했을 때 어떻게 중국의 이러한 뭐 사회복지나 GDP나 제조업의 고용 그리고 수출이 무역 부분이 어떻게 향상되어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한국도 이러한 중국 참여 여부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PTPP 협정문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 부분이죠. 바로 첫 번째로는 완전 누적 기준입니다. 비원산지 조례의 영내 공정가 그리고 부가가치 누적까지 인정하는 바로 완전 누적입니다. 그래서 생산 및 제조 과정이 모두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원산지 파악에 제약이 있다라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식물 검역 완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계속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SPS는 주권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주권적 조치가 무력화된다는 것, 그리고 이 WTO나 타 FTA보다 수입 포용과 이행 절차, 투명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국가가 아닌 바로 수입을 하는 국가의 의무사항이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뭐 여러 번 얘기했던 뭐 구획화 부분이거나 아니면 동등성 부분, 수출국과 수입국 조치를 동등하게 요구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검역을 이유로 해서 뭐 수입하는 것을 뭐 지연시키거나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협정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물품 수입을 단순히 SPS 검역 문제로 인해서 수입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그리고 수입 검사 절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투명성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뭐 무역 장벽 부분이나 그리고 직접재산권 강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각종 투입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종자권이죠. 국제식물식품적 보호연맹 협약에 따라서 농민이 종자를 저장하는 것이 불법으로 만들어서 종자회사를 보호하는 그러한 직접 재산권입니다. 이 CPTPP에서는 모든 국제협약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농민을 뭐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냐, 그것이 아닌 기업이나 이들을 위한 국제 메이저, 곡물 메이저들을 위한 그러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결론 부분입니다. 정부의 피해 분석이나 대책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대로 정말 언제나 FTA를 체결할 때마다 얘기하죠. 농민들과 잘 합의해서 체결하겠다. 먼저 대책을 세우겠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예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종 대책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직접 피해 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 보전 지불금과 그리고 폐업 지원금이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FTA 피해 보전 직불금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전체 농가의 2.1%만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건이 까다로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제대로 발동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것을 제도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실제 이 피해 보전 직불이 발동된 것은 2013년 이죠. 그래서 10년간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117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최대 50%를 넘은 적이 2020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같은 0.5%밖에 집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피해를 입은 농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 그리고 제대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세워진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폐업 지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대표적인 칠레 FTA 이후로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예상했던 포도가였죠. 포도 농가 1년에 750명의 농가가 사라졌습니다. 폐업하고 다른 사과나 여러 다른 과수로 옮겨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농업을 포기한 농민도 대다수입니다. 이것처럼 농민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포도는 연평균 한국 생산량의 약 45%가량이 다양한 형태로 수입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그 예산의 FTA 기금으로 지금 FTA 보전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약 2%가 조금 넘는 예산으로 FTA 피해 보전 대책,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상생 기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의견 수렴 절차 또한 우리 다루어야 하지만 뒤에서 발제자가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서 이 CPTPP가 얼마나 자국의 농림수산물의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성 자료였습니다. 이것을 좀 보면 약 1,300에서 2,100억엔 하나로 생산하면 1조 2,778억 원 내서 2조 원의 가량이 일본 농림에 미칠 것이다. 가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비교해봐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 피해 분석한 것이 얼마나 축소되어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농산물 세계 자유무역 실패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장에서 보여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자동차로 얻고 있는 흑자보다 더 큰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 그리고 농민의 수 감소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지표만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농민들 외치고 있습니다. 농산물 세계 자유무역은 실패했고 이 CPTPP에 만약에 가입해야 한다면 지금 현재의 사료용 포함한 식량 자급률은 더욱더 하락할 것이고 더욱더 이 수입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더 높을 것입니다. 추가 시장 개방의 경제적 이익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이 받을 고통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 식량 주권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무역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